페이지로 등비수를 해라. 어디냐면 250페이지. 대낮까지 합을 한번 공식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암기해야 될 공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등비수니까 첫 번째 항은 거고, 두 번째 항은 첫 장에다 공개 한번 곱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공개 두 번 곱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야. 그래서 지금 요놈들의 합이야. n항까지 합이니까 쭉 나가서 n항은 뭐냐면 a 곱하기 r에 n 마이너스 1이고, 요게 지금 업무 장이겠지? 요거에 합을 내가 걸려놓은 거지. 등비수의 합공식을 유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특이한 방식으로 하지. 뭐냐면 요거에다가 공배 한번 곱해볼게. 공배를 한번 양배를 똑같이 r을 곱한다는 얘기야. r을 곱하되 한 칸 밀려져 볼게. 내가 이제 요놈의 양변에다가 r을 곱하면은 내 r이 분배가 될 것이고, 얘는 곱해지면 1로 오겠지. 얘는 r이 곱해지면 1로 오겠지.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r이 곱해지면 a야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앞에 있던 거, 여기 앞에 있던 건 뭐냐면 a 곱하기 r에 n 마이너스 2제곱이, 얘도 마찬가지로 r이 곱해지니까 a 곱하기 r에 n 마이너스 1제곱이 되고, 마지막으로 얘도 r이 곱해지니까 a 곱하기 r에 n 제곱이 되지. 내가 r을 공배하면 곱한 다음에 한 칸 밀려져 없어 일부러. 그럼 난 전변 빼는 거야. 전변 빼고. 좌변은 뭐가 되냐면, 좌변은 얘에서 얘를 뺐으니까 1 마이너스 r에 x가 돼. 이렇게 되고, 그다음 우변을 관찰해보면 위에서 아래 뺐어. 위에서 아래 빼면은 다 사라지지. 얘 다 사라져. 위에서 아래 빼면은 모두 다 사라지고, 남는 게 저기 맨 앞에 하나고 요 맨 뒤에 하나 남아. 그래서 뭐가 남는데 a 빼기 a r에 n 제곱 이렇게 남지. 여기서 이제 a를 묶어내면은 a를 묶어내면 1 마이너스 r에 1 마이너스 r 이렇게 남지. 여기서 내가 지금 구할 게 이제 s니까 여기서 이제 공식을 넣어야 돼. 따라서 등비수의 합공식은 뭐냐면, 분모가 여기다 없잖아. 분모가 여기다 없으니까 r이 0이 아니라면, 즉 공비가 r이 0이 아니라면 r이 1이 아니라면, 그치? 1이 되면 0이 되니까, 그치? 분모가 0이 되니까 1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얘가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겠지. 1 마이너스 r, 그 다음에 요거 이게 되겠지. 이게 첫 번째 나온 공식이고, 그러면 공비가 만약에 1인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공비가 1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첫째 항이 3이야. 공비가 1, 두 번째 항도 3, 세 번째 항도 3. 계속 3, 3, 3이라는 거잖아. 이게 지금 n번 나오고 있는 거지. 이거를 더했어. 3을 n번 더하면 3 곱하기 n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첫 번째 봐봐. 첫 번째 항이 a야. 공비가 만약에 1이면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계속해서 a가 이어지겠지. n번이니까 따라서 이때 공식은 뭐가 되냐면 이때는 n 곱하기 a가 되겠지. 이렇게 바로 등비수의 합공식을 유도했어. 그리고 요 놈 있지. 위에서 유도한 요 놈을 양변에다 분자 분모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1을 곱해볼게.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여기 r 마이너스 1분의 a에다가 r의 n제곱 빼기 이렇게 나오지. 얘랑 같은 의미야. 같은 의미지. 그럼 용도가 조금 차이가 있어. 뭐 계산상의 차이지만은 얘는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얘는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쓰면 아주 편리하고, 얘는 공비가 1보다 클 때 쓰면 좀 좋은 거지. 얘는 공비가 1보다 클 때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모양새부터 좀 기억해보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야. 그 다음에 공비의 항수제곱 빼기 1이야. 얘는 등비수의 합공식이니까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고, 나중에 혹시 이과 갈 생각 있는 학생들은 얘는 한번 여기서 많이 써먹어. 이적분에 또 써먹는단 말이지. 여기 바로 등비수 합공식. 그래서 250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박스에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중요한 내용을 했는데, 당연히 얘는 암기를 해야 되고, 얘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고,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고. 이거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 우리가 등산설과 마찬가지로 등비수열도 등비수열의 SN의 구조지.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줘야 돼. 그러면 어차피 내가 다시 한번 가져가 보면은 요 SN을 이렇게 적을 수 있어. SN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에다가 공비의 항수제곱 빼기 1이지. 이게 등비수의 합인데 어차피 요 놈은 일정한 수를 가질 거 아니에요. 공비하고 첫째하고 수를 거니까 요 놈을 내가 A라고 하면 되죠. A라고 이름 붙이면 등비수의 합구조는 반드시 어떤 구조가 나오게 돼 있냐면 A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요 A 요 꼴이 나오게 돼 있어. 괜찮니? 내가 요 놈의 값을 뭔지 모르지만 A로 정했어. 그러면 걔를 전개시키면 요거지? 특징이 뭐냐면 N으로 이렇게 딱 고정을 했을 때 얘가 합이 0이 되는 구조지. 얘가 A면 얘 마이너스 항상 이러한 구조를 갖게 돼 있다고. 이걸 말하면 등비수열의 합구조야. 왜냐면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문제 볼게. 그 내신에 항상 나오는 밥 먹듯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255페이지에 유제 326번을 넣을까? 얘가 내신에 밥 먹듯이 나오네요. 326번. 이 한번 풀어볼게. 얘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걸 알고 있으면 얘는 1초 문제야. 1초 안에 써. 326번. 지금 뭐라고 했냐면 SN이 2 곱하기 3의 n제곱 플러스 k지. 얘가 첫째 항부터 1항부터 등비수열이 되고 싶어. 그렇게 되도록 하는 K값 구하시오 이거야. 우리가 요 앞에 내가 얘기한 구조를 알고 있으면 1초 문제야. 그렇지만은 만약에 모르면은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러니까 풀이도 이렇게 풀었을까? 정서적인 게 한번 해볼게. 정서적인 풀이는 뭐냐면 지금 내가 1항부터 등비수를 되고 싶어. 그럼 우리가 SN을 알고 있을 때 AN 지다시가 어떻게 구했지? SN을 알고 있을 때 AN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했지. AN은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이 방식으로 구했지. 한번 해볼게. 중요한 거는 요 놈이라고 했지. N이 2보다 커. 네? 대입해 봅시다. 그럼 SN은 2 곱하기 3의 n제곱 플러스 k가 되는 거죠. SN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n 빼기 1제곱 그럼 마이너스 k가 되지. k 어차피 없어져. 남는 거 요거 남는데 얘 연산이 되지? 3 끄집어내봐. 3 끄집어내면 얘는 뭐냐면 6 곱하기 3의 n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얘기고 거기에서 요 놈을 뺐으니까 결과적으로 얼마가 되냐면 4 곱하기 3의 n 마이너스 1제곱 여기 되지? 그렇지? 요거 연산되니? 자, 근데 그 공통인수 뽑아내듯이 얘를 꺼내자고 생각해봐. 3의 n 마이너스 1제곱 꺼내서 공통인수 그럼 여기 6 남고 2 남잖아. 마치 다항식같이 계산하면 되지. 3의 n 마이너스 1제곱이 6개 있어. 2개 뺐어. 4개 남았지. 봐봐. 이게 지금 뭐냐면 AN이야. 중요한 거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지. 그럼 첫째 항은 어디서 찾는다? 첫째 항은 S1에서 찾아야 돼. S1 여기다 1제곱 볼게. 1제곱은 얼마 나오지? 6 플러스 K가 나오지. S1은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그럼 봐봐. 얘가 1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는 원래 2항부터 성립이 됐는데 여기다가 슬쩍 1 넣었을 때 얘랑 같은 데잖아. 이해가 돼? 그래서 여기다 1제곱 봐. 여기다 1제곱은 뭐가 되지? 3의 0제곱이지. 3의 0제곱은 1. 즉 4가 되네. 4가 바로 6 플러스 K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K 값이 얼마?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풀지. 이게 내 해석제 방식이지. 정수적인 방법이고. 그렇지만 내가 이제 구조를 안다면 두 번째 방식은 구조를 안다면 그냥 보자마자 맞출 수 있는 거지. 내가 뭐라고 했잖아. 등비수열의 원래 합은 구조가 뭐라고? 여기를 n으로 못 박았을 때 여기가 n을 못 박았을 때 얘가 합이 0이 돼야 돼. 그러면 얘 n으로 못 박혀 있지. 얘 합이 0이 되면 k 얼마? k 마이너스 2잖아. 그냥 보자마자 찍고 넘어가는 거지. 자, 근데 문제 한번 내볼까? 내신 문제. 이게 잘 나와. 만약에 SN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SN 3 곱하기 2에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k 돼 있어. 얘가 1항보다 등비수열이 되고 싶어. 이거 k 얼마야? 얼마? 응용해봐. 얼마 나와 이렇게 이거? 전지조건 여기가 n으로 못 받게 된다고 했지? 그럼 얘 하나 내보내면 되잖아. 그럼 뭐가 돼? 2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6 답을 풀고 넘어가. 1항부터
등비수를 이해하는데 구조가 이 구조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이 구조 알겠니? 대신에 얘가 정말 다볼 문제야. 시간을 절약해야 돼. 시간이 많이 부족해. 수어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와서 우리가 이제 등비수의 합동수를 읽어주고 내가 말한 내용이 나와있지. 봐봐 거기 251페이지가 없어. 251페이지가 내가 말한 내용이 나와있지. 등비수열이 합의되게 이한 구조시 거기 뭐라고 했니? 이런 구조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합의이 0이 돼야지만 1항부터 등비수열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2항부터 등비수열이 됩니다. 맞지? 그럼 이제 문제 좀 봅시다. 수열이나 필수지 27번이라는 거는 일반항에 넣는 거 아니고 공식 외웠느냐 넣는 거지. 공식 외웠느냐 넣는 거니까. A2가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6항이 32분의 1이지. 그럴 때 지금 1항부터 5항까지 하는 거야. 5항까지 하는 거 이 문제지? 그러면 등비수를 뭐 말하면 돼 우리가? 첫째 항과 공비를 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 항은 어떻게?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곱해. 한번 곱해야지. 얘가 지금 2분의 1 나왔다 아니고. 6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5번 곱해야지. 얘가 32분의 1이 나왔다 이 얘기지. 그러면 변변 나누면 되겠지. 밑에서 위를 나눠. 이거 나누기 요거. 그러면 얘는 아래 4제곱 남겠지. 얘 나누기 요놈이니까 역수를 곱하면 되니까 뭐가 되냐면 16분의 1이. 따라서 공비는 지금 양수라는 얘기 있네. 문제에서 공비가 양수라는 얘기가 있네. 그러니까 아래 값은 뭐가 되냐? 2분의 1 되겠지. 공비를 2분의 1 찾았어. 첫째 항 얼마?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되니까 첫째 항이 1이지. 맞지? 그럼 5항까지 합을 구하래. 5항까지 합? 요 공식 투입하는 거지? 우리 등비수 합 공식에다 5항까지 합은 공비가 지금 1보다 작을 때에는 첫 번째 공식을 쓰는 게 좋다고 그랬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이야. 첫째 항 1이니까 쓰나 마나.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공비 2분의 1의 항수 5개지. 이렇게 다르지. 아직 오늘 처음 접했기 때문에 적용이 좀 쉽지가 않지. 외워야 되나? 등비수 합공식. 얘만 계산해주면 정답이야. 이거 계산하면 16분의 30이다. 그 다음 문제는 숙제가 한번 해봐. 공비가 문자인 경우는 뭐 나온다는 거. 중요합니다. 29번 가볼게. 29번은 부분하지. 그러니까 내가 어제 그런 얘기 했어. 그 부분한다. 저기지. 등차수의 부분한 얘기했지. 항의 개수를 똑같이 끊었을 때 걔 부분끼리도 등차수가 된다. 걔는 등비도 똑같이 적용이 돼. 등비도 똑같아. 항의 개수를 똑같이 끊으면 걔네들의 합끼리도 등비수를 이룬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필수의 29번 같은 경우는 물론 연립방정식은 끊어도 돼. 근데 걔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29번을 끊어가고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틀은 뭐냐면 1항부터 5항까지 합이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틀은 이렇게 공비를 모르니까 공비 마이너스 1인데 첫째 항 모르지. 그 다음에 지금 5항까지 하면 그러면은 항수가 5개지. 해보자. 이게 얼마나? 이게 1이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두 번째 1항부터 10항까지 하니까 얘는 공비 마이너스 1인데 첫째 항. 그 다음에 아래 10제곱 빼기 1. 이거 얼마나? 3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연립방정식 풀면 돼. 이거 연립방정식 풀면은 A하고 R이 나오겠지. 그런 다음에 지금 문제가 15항까지 하니까 거기서 구한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공비 마이너스 1의 첫째 항에다가 15제곱 빼기 1 여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구하는 방법이 있어.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야. 근데 연립방정식 풀어내니까 조금 번거롭지.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부분합에 이제
제가 배웠던 내용 그걸 좀 떠올리면은 이거잖아. 1항부터 5항까지가 1이야. 아, 5개씩 끊는 거지 현재. 요거 합이 1이야. 그 다음에 1항부터 10항이 3이야. 그러면 여기서 요놈만의 항은 얼마? 2가 되겠지. 여기까지가 3이면. 근데 얘네들끼리 뭘 준다? 유기수를 준다. 2배가 되겠지. 요거 하고 얼마 돼? 4가 돼야 돼. 3이 나오고. 답 얼마? 7. 이렇게. 하는 거지. 항의 개수 똑같이 풀었을 때 구분할 부분이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30번. 일단 30번 가면은 등비수열 요놈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SN이라고 할 때 SN이 1.999보다 크게 되면은 n의 추적값을 구하시면 되죠. 그러면 SN을 구하나 이 얘기지 이거? SN을 구할 건데 뭘 알아야 되지? 첫째 항과 분배해야 되지? 첫째 항은 1 나와 있고 수열 자체가 1,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나니까 첫째 항이고 공배 얼마? 공배 2분의 1이다 알 수 있는 거. 첫째 항이 1이고 공배하기 얼마? 2분의 1인 거알 수 있지? 그럼 그냥 그 SN을 구할 건데 n항까지 하면 공식 지웠지만 여기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니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그러니까 첫째 항 1 쓰나마 1 마이너스 공비 즉 2분의 1의 항수 제곱 이것이 n항까지야. 얘가 n항까지 하는데 얘가 1.9 이걸 풀어내는 게 아니고 얘가 지금 2분의 1이니까 분자분모 1을 곱하면 2 마이너스 2의 2분의 1의 n제곱이 1.9분으로 이렇게 되고 넘어가면은 2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이 0.001 이것이 즉 얘를 분수로 바꾸면 하나 둘 셋 이것이 그렇지 않니? 요거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최소값 구하시오 이제. 거기 1을 나눠볼까? 이걸 나누면 2,000 될 거고. n이 얼마일 때 만족하니? n이 11일 때지. 11일 때 2048 나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공비가 왜 이거에 어디가? 공비가 공비가 왜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에 어? 공비가 왜 마이너스? 1항에서 2는 되죠. 얼마? 공비가 2. 공비잖아. 비니까. 그건 공차지. 만약에 뺄셈을 하는 건 공차가 아니고 공비니까 비율을 따져줘야지. 얼마 곱해주고 줘야지. 공비는. 그 다음에 31번 볼까? 31번 보면 등비수열 합과 일반항 사이 구성이 돼 있고 SN이 나올 때 AM 구하시오지. 이 모양새부터 딱 볼까? 31번 딱 쳐다봤을 때 우리가 모양새가 이렇게 있어. 31번 보면은 SN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SN이 5에 얘들아 이거 딱 봤을 때 무슨 느낌인 줄 알아? 여기 1이 생략이 돼 있잖아 얘들아. 그럼 요 합이 0이 되지. 합이 0이 된다는 얘기는 1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는 애겠구나 느낌은 좀 와줘야지 이렇게. 그렇지. 아까 전에 내가 요 구조 얘기했잖아 그치? 1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는 반드시 요 구조가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딱 SN을 바라보는 순간 얘는 1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는 애겠구나 그런 느낌이 좀 와줘야 돼. 만약에 우리가 확인적으로 해볼게. 우리가 이제 A를 구할 건데 A에는 SN-SN-이니까 이거 여기서 한번 보면은 얘는 5의 n제곱이 되거든요. 이거는 빼기 5의 n-제곱에 플러스 되겠지. 그렇다 얘는 이거만 남아. 이게 5 끄집어 내면은 이거지. 빼기 요놈이니까 5개의 성격 뺐으니까 4개지. 4 곱하기 5의 n-1제곱. 이게 바로 뭐냐면 AN이야. 중요한 거는 n이 2보다 커졌다. 첫째 항은 어떻게 한다고 했지? 첫째 항은 별도로 따로 S1에서 구해줘야 된다. 그래서 S1에서 구해주면 여기다 1만 볼게.
1제곱하면 5에서 뺐으니까 4가 돼요. 그런데 지금 원래 얘는 2부터 성립이 되는 애인데 여기다 슬쩍 일렀을 때 같이 확인했잖아 우리가. 여기다 일렀을 때 같이 4 나오잖아.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1항부터 등비 수열이 된 놈이니까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돼? 답을 쓸 때는 이렇게 나눠 쓰는 게 아니지 1항부터 등비 수열이 되냐? A에는 4 곱하기 5에 그냥 이렇게 쓰면 돼. 1항부터 등비 수열이 되니까. 마지막으로 원략계가 남았는데 이거 학생들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워해. 원략계. 원략계가 이해가 안 되면은 나중에 되니까 그냥 머리 막 다시 갖고 오지 말고 최대한 좀 쉽게 해보면 우리가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예전에 원략계는 되게 어려운 게 많이 나왔어. 뭐냐면은 적금부터 해가지고 뭐 할부, 연금 되게 다양하게 나왔단 말이야. 이게 수능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와 관련된 내신도 상당히 어렵게 나왔었는데 퇴출됐어 아예 그냥 뉴스에 한번 나오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퇴출됐단 말이야. 수능이 안 나와.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잘 안 하는데 내신은 나오고 있어. 그냥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어. 원래학기는. 그럼 우리가 원래학기는 뭐냐면 원금과 이자 할게야. 원리 학기. 얘를 개념을 좀 얘기를 하면은 원금과 이자의 합이란 얘기야. 원리를 얘기하는 거는 원금 플러스 이자를 원리라고 해. 우선 우리가 기본기로 깔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쓰는 이제 은행에서의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 단위법이 있고 복리법이라는 게 있어. 당연히 우리나라는 요걸 쓰고 있지. 두 개 개념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복리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야. 예를 들면 원금이 A야. 이자율이 연이자율 할게. 연이자율이 만약에 R%. 이렇게 이루어져볼게. 그럼 1년 후에 1년 후에 원금과 이자의 합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지? 원금은 당연히 A일 거고 이자는 뭐냐면 A에다가 R%가 달라붙지?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AR이 될 거야. 이게 원금이고 1년 후에 얘는 이자가 돼. 그래서 A로 묶으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게 1년 후. 1년 후에 원리 합계지. 원금과 이자야. 그럼 2년 후 볼게. 2년 후. 2년 후로 볼 건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 복리법하고 단위법하고. 복리법은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데 1년 후에 원리 합계가 얘가 이제 뭐냐면 새로운 원금이 되는 거야. 새로운 원금. 그러면 원리 합계는 어떻게 되겠어? 2년 후는 원금이 요 놈으로 바뀌었으니까 원금이 얘지. A에다가 1 플러스 R. 얘가 바로 원금이 되는 거고 이거에 다시 이자가 달라붙지. 이거에 알파가 달라붙어.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요거에 알파가 달라붙으니까 여기다 R을 곱하면 A 안에 1 플러스 R이 되겠지. 얘가 원금이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자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두 개를 더한 게 바로 원금과 이자가 되는 2년 후에 그럼 공통인수가 누가 뭐야? A에다가 1 플러스 R이 보이지? A에 1 플러스 R이 공통인수 꺼내면 여기는 다 빠져나왔으니까 누가 남지? 1 남지. 여기는 누가 남아? 요거 남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돼?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지. 되니? 내가 2년까지만 해봤어. 뭔가 추론이 되잖아. 1년 후에 원리합계 뭐가 된다?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1제곱. 2년 후에 원리합계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 2제곱이 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거는 따라서 N년 후죠. N년이 지났어. 원리합계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된다 이거야. 복리법을 했을 때 기본을 알고 있어야 되냐? 얘가 이제 기본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만약에 100만 원을 그냥 은행에 그냥 가만히 모셔만 놔도 N년 후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모셔만 놔도 되겠지? 근데 기본을 깔고서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이제 적금 구조하고 이걸 좀 얘기를 할 건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시험은 오로지 적금밖에 안 나와. 어려운 게 할부하고 연금인데
걔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예 시점을 안 나온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뭐랄까 좀 왜냐면 학생들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할부를 대출 안 해봐가지고 그치? 대출 갚아보질 않았지. 그러니까 어떤 구조로 가는지를 이해 못하니까 그래서 좀 안 되는 것 같고 적금은 그렇게 어렵잖아. 우리가 적금 구조를 좀 얘기할게. 적금을 뭐라고 하냐면 기술이라고 해. 가장 대표적인 게 적금이야. 내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볼게. 필수예제 32번을 가지고 한번 내려줘봐. 우리가 이제 원리합계 문제를 만약에 접하잖아. 그러면 항상 뭘 그려야 되냐면 짝대기를 그려야 돼. 기수이라고 하면 머리 숫자야. 머리 숫자. 그러니까 월 초에 낸다는 거. 초에. 그리고 이거에 대비되는 개념이 기말분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에 그 두 개를 좀 개념을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기말분은 뭐냐면 끝에 있는 거야. 원래 적금은 어떤 구조냐면은 이런 거야. 만약에 내가 적금을 10번을 낼 거야. 12번이라고 할게. 1년 동안 내가 적금을 볼 건데 우리가 은행 가서 적금을 들을 때 어떤 구조가 되냐면 은행 가서 내가 처음에 적금을 들겠습니다 하면은 첫 적금을 내줘야 돼. 월 초에. 여기가 지금 요거를 예를 들면은 32번을 가지고 얘기할게. 32번. 32번을 가지고 얘기하면 연이율이 6%야. 그 다음에 매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2만 원이지. 2만 원씩 10년 동안 낼 거야. 10번을 낸다는 얘기지. 그럼 항상 깍대기를 해야 돼. 적금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내가 2만 원씩 매달 2만 원씩 적금을 둔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1년 초가 돼. 은행을 딱 가자마자. 그 다음에 여기가 2년 초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3년 초. 이렇게 쭉 가겠지. 그러다가 여기 뭐냐면 10번째 이제 적금을 내는 순간이 와. 내가 3년 초야. 내가 지금 각각 2만 원씩 부을 거야. 이때 2만 원 내고, 이때도 2만 원 내고, 이때도 2만 원 내겠지. 이렇게 2만 원을 무려 낼 거야. 10번을 쭉 낼 거야. 맨 마지막에 10번째 이제 2만 원 내겠지. 그럼 적금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맨 마지막 내가 10번째 적금을 딱 내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야.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냐면 1년을 기다려야 돼. 만기를 채워야 돼. 마지막으로 낸 요거에 대한 이자까지 계산해서 즉 뭐냐면 10년 만이겠지. 딱 적금을 타는 시기는 언제냐면 이때야. 만기를 딱 채우고 요 시점에서 적금을 내가 타는 거야. 내가 여태까지 부었던 돈들을 한꺼번에 돌려받는 거지. 그럼 내가 10번에 쪼개서 냈던 요 돈들을 이 시점을 중심으로 했을 때 환산해줘야 되잖아. 돈이 그대로 있지가 않지. 불어 있을 거 아니니. 돈은 애기랑 똑같아. 애기. 그래서 뭐냐면 알아서 커. 이때 냈던 이하고 여기 냈던 이하고 두 개가 차원이 완전히 다르지. 얘는 클래스가 다른 애야. 무려 10년치 이자 값이 되잖아. 딱 이 시점을 기준했을 때 돈이 얘는 엄청 많이 불어 있을 거고 얘는 그에 비해서 작은 돈이겠지. 얘부터 볼까? 그럼 얘는 마지막에 냈던 2만 원부터 볼게. 얘는 1년치 이자가 붙잖아. 그럼 아까 전에 요걸 쓸 거야. 봐봐. 요 공식 우리가 외웠다는 전제하에서 요건 그래서 요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원금이 A고 이자율이 F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지. 근데 1년치 이자가 붙었으니까 뭐가 되냐면 원금 2에다가 지금 이자율이 6%지. 그러면 1.06 이거에 1.9 되겠지. 그 다음에 그 앞에 9년 초에 내는 거 볼까? 9년 초에도 똑같이 2만 원 냈을 거야. 그럼 얘는 몇 년치 이자부터? 2년 이자부터.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이때 이 시점을 중심으로 했을 때 계산해 보면 얘는 원금 2에다가 1.06의 제곱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돈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지. 그럼 맨 처음에 냈던 얘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얘도 마찬가지로 2 곱하기 1.06에 얘는 몇 년치? 10년치이자. 이게 좀 헷갈리면은 세보면 돼. 내가 10번에 걸쳐 냈잖아. 첫 번째 낸 게 1이야. 그러면 여기 합쳐서 10개가 되니까 얘는 10제곱 되겠지. 그럼 내가 받을 돈 적금 총액은 뭐냐면 얘네들의 총합이 된다 이거지. 내가 10번에 걸쳐 냈던 돈들을 다 이거 불어 있으니까 이것들 총합이 내가 받을 적금의 총액이 되는 거야.
그럼 얘를 같이 해볼까? 얘가 첫 번째야, 얘가 두 번째야, 세 번째야, 얘가 열 번째 아니야. 무슨 수열이니? 등비수열이잖아. 공비열. 공비가 1.5.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보면 이렇게 돼. 따라서 우리가 공비가 1.5니까 등비수 합공식에 투입할 거야. 공비 마이너스 1분에 첫째 항이 요놈이지. 2 곱하기 1.06의 제곱이야 첫째 항이고, 그 다음 공비가 1.06이니까 1.06의 항수 제곱. 항수가 몇 개? 10개야. 이게 되겠지. 이게 내가 받을 돈이 얼마니까. 지금 문제가 지금 얼마로 계산해? 1.06의 10제곱을 얘를 1.8로 계산하네. 얘 대신에 1.8을 적어주면 답이 나오겠지. 해주겠니? 이거야. 다행인 시험은 기술부가 됩니다. 기발부가 어려워. 할부가 어렵단 말이야. 할부는 왜 어려울까? 할부는 구조도 다를 뿐더러 그 할부로 판매하는 사람하고 그 물건을 산 사람하고 같이 고려해야 돼. 이거를 그래야 더 어려운 거야. 그래서 얘는 좀 안 나오고 있어? 지금 우리 책에도 지금 적금만 나와 있지? 어디? 첫째 항이? 얘가 첫째 항이니까. 얘가. 어? 얘? 얘는 그냥 이거 아니야. 내가 지금 환산을 하는 시기니까 20점을 기준으로 할 거지. 내가 처음 냈던 이가 얘가 돼 있어. 얘가 돼 있는 거야. 그치? 마지막에 했던 이는 요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받을 돈은 요놈들의 합이 아니야. 이건 내가 냈던 돈인 거고, 내가 받아야 할 돈은 요놈들의 합이야. 돈이 살아있으니까. 요놈들의 합을 보여줘. 얘가 출장이 되는 거고. 이게 기발부라고 좀 봐봐. 기발부랑 구조 달라. 기발부는 그냥 가볍게 들어가. 이거는 시험 나오는 거 잘 안 나와. 기발부는 뭐냐면 이거 대표적인 애가 할부하고 연금이야. 이 구조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부로 물건 사봤니? 안 사봤지? 카드로 물건을 사면은 내가 물건을 살 때는 내 돈이 단 1원도 안 들어가. 물건을 샀을 때 카드로 사면 언제 첫 청구가 들어오니? 한 달 있다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만약에 12개월 할부로 샀어. 할부로 사면은 이때를 이때 1월, 얘는 월 단위니까 1월 초라고 해. 이때 물건을 샀어 내가. 그러면 첫 청구가 들어오는 건 언제냐면 1월 말에 들어온다는 거야. 이때 A로 할부금 내라고 하겠지. 그때 이때 여기 2월 말에 여기도 뭐 A로 할부금 내라고 하겠지. 12개월 할부면 쭉 12번에 거치는 다음에 할부는 구조가 이렇게 돼. 적금하고 달라. 맨 마지막 할부금 12번째 걸 딱 내면서 끝! 그냥 끝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은 뭐냐면 여기가 12월 말이 되는데 이때 이제 마지막 할부금 A 때는 끝이야. 그러면 이 앞에 11월 말에 냈던 이때 A 수 있겠지? 이렇게 지금 12번에 거쳐 냈을 건데 딱 기준 시점이 언제냐면 이때라는 거지. 이때. 그러면 요 앞에 11월 말에 냈던 요 A5는 불어 있겠지. 얘도 하나가 이자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1제곱 이렇게 돼. 그 다음에 그 앞에 냈던 A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얘는 제곱이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을 거야. 그럼 제일 처음 냈던 요 A는 어떻게 변화했어?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얘는 몇 제곱? 12개월 해보면 11제곱이 돼. 왜냐면 여기서 헷갈리면 개수 세운데 여기서 또 셌을 때 하나 둘 셋 해가지고 12개가 나와야 돼. 그치? 요거는 1 플러스 R의 0제곱과 동일하니까 요것들의 합이지. 그럼 첫째 항이 얘는 뭐로 바뀌는 거야? 첫째 항 얘는 A가 돼. 얘는 달라. 얘는 이자가 붙은 애가 첫째 항이 되는 거고 얘는 이자가 안 붙은 애가 첫째 항이 되는 거고 얘는 그래도 시험에 안 나오니까 가볍게 얘기만 하는데 기말고는 안 나와. 오로지 시험에 나오고 있는 건 지금 계속 적금만 나오고 있어. 그리고 할부 같은 경우는 이걸로 끝나지도 않아. 이거는 지금 이거는 뭐니? 이것들의 총합은 뭐지? 물건을 산 사람 내 수중에서 나간 돈들의 총합이지. 그런데 물건을 또 판 사람도 있을 거 아니고 그 사람의 또 그것도 계산해줘야 돼.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등수가 맞는데 그거는 당연히 안 나오고 있으니까 구조가 좀 이해하고 요건 좀 적금은 나오고 있단 말이지. 적금은 작년에도 내겠다고 할 때는 무조건 나왔어. 그냥 한 문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100% 나와 100%. 작년 기준 했을 때 원래학계를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학계를 한 학교들은 무조건 나왔어. 수업 시간 다른 학교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거야. 한 문제 이미 알고 있는 거지. 한 문제는 빼고 나머지 문제들을 대비하면 되는 거지. 처음에 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어쩔 수가 없어. 좀 어렵지. 그래서 거기 257페이지 가보면 마치 공식처럼 뭔가 이 나와있지. 거기 볼까? 257페이지 가보면 괄호 1번하고 괄호 2번이 있어. 괄호 1번이 뭐냐면 기수불이야. 매년 초에 내는 거. 그때는 첫째 항이 뭐가 된다? 첫째 항에 이자가 붙으네.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 공식 같은 거 써져 있지? A에 1 플러스 R 돼 있지? 첫째 항에 이자가 붙은 상태잖아. 그런데 괄호 2번 가볼까? 괄호 2번에 가면은 매년 말에 내는 거. 이거의 대표적인 게 할부지. 할부라든지 연금이야. 걔는 첫째 항을 보면 뭐라고 어떻게 돼 있지? 첫째 항이 이자가 안 붙어 있지? 구조가 다르다고. 그걸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해볼까? 좀 잘 안 되네. 거기 우리 봐봐. 거기 260페이지 가보면 260페이지 가보면 교육과정 왜라고 돼 있지? 상원. 상원에 가면 할부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연금이 나와 있지. 얘는 시험에 안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다행인 거야. 옛날에는 막 이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는데 요즘 안 나오고 있으니까 오로지 우리는 적금만 해야 돼. 적금 하나만 더 해볼게. 문제 중에서 327번 한번 해볼게. 연이율이 5%고 그 다음에 매년마다 본인도 매년 초에 얼마인지 하나 둘셋 만원씩 만원 10년 동안 적립을 할 거지 10번을 낸다는 거지. 그때는 10년 말에 원래학교 구하시고 그럼 짝대기 계산했어? 적금이니까 10번 낼 거지. 몇 달이지? 1년 주고 여기 2년 주고 3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10번에 거쳐 낼 거야. 마지막 여기 10년 주고. 적금은 언제 된다? 적금은 마지막 10,000원을 내고 1년 기다린다. 만기 채워서 받는다. 그래서 이 시점이 바로 뭐냐면 기준 시점이 된다. 이 시점. 여기가 바로 10년 말이야지. 그래서 적금을 하는 시기가 언제냐? 10년 말이야. 다 10,000원씩 내지. 이때도 10,000원. 이때도 10,000원. 1만. 이때도 1만. 10,000원씩 계속 꾸준히 냈지. 이때 마지막으로 10,000원 내겠지. 10번에 거쳐 낸 이 10,000원들이 같은 클래스가 아니라고 했어. 얘가 제일 많이 커있겠지. 얘는 아주 작은 값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요거부터 봅시다. 얘는 1년치 이자가 붙었으니까 얘는 얼마가 되냐면 10,000원에다가 연이율이 5%니까 1.05 이거에 1년치니까 1.5. 그러면 9년 초에 냈던 거는 9년 초에 냈던 거는 10,000원에다가 1.05에 제곱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돈이 불어있지. 맨 처음에 냈던 거 1만원은 10년치 이자 붙으니까 1.5에 10.5. 요 빨간 애들의 총합이 내가 받을 적금액이다. 그러면 요 빨간 애들의 합을 구할 건데 얘가 등비수열의 합이 들어가는 거지. 공비가 얼마? 곱해지는 숫자가 1.05니까 공비가 1.05인 등비수열의 합. 공식에 투입하면 공비 마이너스 1.05 빼기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첫째 항은 10,000원 곱하기 1.5지. 여기 첫째 항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공비가 1.5니까 이거의 항수 10개 빼기 여기 되겠지. 얘를 1.6으로 계산하라.
0.6으로 계산해. 대입만 해주면 되겠지. 답이 나오지? 그래서 원래 여기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는 수열의 합을 마지막으로 할 거야. 내일 시그지? 내일 수열의 합을 한번 끝내보고, 처음 수원이라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수열의 합이야. 왜냐면 그 이유는 기호가 낯설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로그 처음 배울 때 그 느낌이지. 로그가 좀 친숙해지기가 시간이 걸리듯이 시그마 기호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처음 하면은 좀 낯설어. 그래서 어려운 거지. 시그마 자체가 어렵다니까요. 오늘 어쨌든 여기까지 나오고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유지 한번 해보고 개별 질문